가성비로 유명한 태블릿 레노버의 P11 플러스를 구매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샤오신 패드 플러스인데 P11 플러스로 통칭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레노버의 P11 시리즈 라인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레노버에서 출시한 안드로이드 태블릿 시리즈로 P11이 작년에 10만원대로 풀려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P11 플러스라고 불리는 이 모델은 P11보다 스펙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입니다. 더 고급형 모델로는 P11 프로가 있는데 이건 가격이 30만원대로 훨씬 비싸져요. 샤오신을 한자로 쓰면은 작을 소에 새로운 신을 쓰네요. 아마도 마이닝 아니고 조금 새로운 태블릿이라는 뜻인가 봅니다. 이 제품은 국내 정발이 되지 않은 직구 제품이라서 중국 내수용 롬을 쓰거나 글로벌 롬 중 하나를 선택해서 써야 하는데요. 글로벌 롬 모델을 구매하면 셀러가 내수롬 모델에 글로벌 롬을 깔아서 보내주는 거라서 저처럼 개봉실 박스로 받게 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글로벌 롬이 한글도 지원되고 쓰기에 편합니다. 뒷면 색상이 약간 블러 처리된 흰 색상이네요. 컬러 명칭은 문 화이트색이라고 합니다. 레노버 로고가 작게 있고 컬러는 흰색의 투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익히 봐오던 10인치 태블릿의 모습입니다. 갤럭시 탭 A8과도 비슷하게 보이네요. 박스 안에는 케이블류의 구성품들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USB-C에서 오디오 이어폰으로 연결하는 어댑터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태블릿에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USB에서 USB-C 타입으로 연결하는 케이블도 하나 들어있고요. 오른쪽에 이 박스에는 충전기가 들어있어요. 다만 중국형 코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쓰려면 돼지코를 끼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SD카드 트레이를 뽑을 수 있는 유심 핀이 있습니다. 설명서도 들어있기는 한데 중국 내수용이다 보니까 중국어로만 되어 있어서 필요 없습니다. 그럼 본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사면의 베젤이 동일한 디스플레이는 이제 거의 태블릿의 표준과 같은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전원을 켜면은 레노버 로고부터 뜹니다. 레노버 브랜드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단 중국 브랜드고요. 근데 샤오미 같은 신생 브랜드와는 다르게 1984년에 설립된 나름 유서 깊은 브랜드입니다. 2005년도에는 IBM을 인수한 후에 싱크패드 브랜드도 레노버에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부팅이 끝나니까 글로벌 롬이라 그런지 영어로 안내가 떴는데요. 언어 중에서 한국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후의 세팅은 모두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초기의 세팅 과정은 다른 안드로이드 폰과 비슷합니다. 생체 인증으로는 지문 인식은 지원하지 않고 얼굴 인식만 지원하네요. 근데 사실 워낙 저가형이다 보니까 지문 인식까지 봐야겠는 좀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이 가격에 카메라가 아니라 TOF 센서를 통한 안면 인식이 지원이 됩니다. TOF는 사진이 아니라 입체로 인식을 해서 카메라 방식보다 훨씬 더 보안성이 높죠. 게다가 인식 속도도 꽤 빠른 편이라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첫 세팅을 했지만 앞으로 험난한 업데이트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11 버전으로 오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11로 올려주는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파일을 다운받고 설치와 재시작을 반복해야 합니다. 시간이 워낙 오래 걸려서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 주었는데 20W 초고속 충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드로이드 12 업데이트를 다 끝내고 넷플릭스를 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기기에서 지원하지 않는 앱이라고 나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넷플릭스를 검색해도 나오지가 않고요. 이상해서 이걸 좀 검색해보니까 기기에 국가 코드가 처음에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이걸 한국어로 바꿔야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컨트리 코드가 CN, 즉 중국어로 되어 있죠.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설정 검색창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가지 컨트리 코드를 고를 수 있는 창이 팝업이 되고 이 중에서 KR 코리아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럼 다시 공장도 초기화가 진행되면서 처음부터 세팅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두 번 세팅하지 말고 처음부터 국가 코드부터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이 기기는 와이파이 모델인데도 모바일 네트워크를 잡으려고 계속 시도하는데요. 현재 설치된 글로벌 롬이 와이파이용이 아니라 5G 모델용이라 그런 거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시하고 와이파이만 쓰시면 됩니다. 드디어 세팅이 완료되었는데요. 이렇게 한글로 안내가 다 되니까 좋네요. 중국 내수 제품을 직구한 걸로는 생각되지 않는 깔끔한 UI를 쓸 수가 있어요. 샤오신 패드 P11 플러스는 자체 UI로 갤럭시 탭과는 조금 다른 UI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서 금방 익숙해질 수 있었어요. 국가 코드를 바꿔주고 나니까 넷플릭스가 이제야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네요. 와이드 바인도 L1으로 정상적으로 나오고 최대 재생 해상도도 FHD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P11 플러스의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2K라서 4K 영상은 어차피 의미가 없고요. 일반적인 콘텐츠는 거의 최대 해상도로 감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넷플릭스 머신으로만 써도 충분히 제값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비싼 태블릿을 사도 거의 넷플릭스 아니면 유튜브만 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P11 플러스는 충분히 태블릿으로서의 기능을 해줍니다. LCD 디스플레이 밝기도 400니트라서 저가답지 않게 밝은 편이고요. 반사 방지 코팅은 따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빛반사가 좀 있네요. 다시 본체를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뒤에는 싱글 카메라가 플래시랑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키보드와 유선으로 부착되는 포고핀과 고정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용 키보드를 붙이면 서피스 프로처럼 쓸 수가 있어요.
디자인도 예쁘긴 한데 이게 가격이 8만원대라서 거의 본체 가격이 반이 되다 보니까 저도 굳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옆에는 스피커 구멍이 4개 방향으로 나 있고요. 덕분에 영상을 보면서 스테레오로 양 옆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겠네요. 스피커는 JBL 튜닝을 받은 1.5W 스피커 4개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마이크 구멍이 2개 위치하고 있습니다. 줌 화상회의를 할 때 소리가 잘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네요. SD카드 트레이는 구성품에 유심핀을 사용해서 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마이크로 SD카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셀룰러 5G 모델이라면 이 부분에 유심이 들어갈 텐데 와이파이 모델이다 보니까 그냥 막혀 있네요. 베젤도 두껍지 않은 편이라서 외관상으로는 전혀 10만원대 태블릿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AP는 2020년에 출시된 스냅드래곤 750G를 탑재했는데 이건 무려 59만원짜리 갤럭시 탭 S7 FE에 들어갔던 AP입니다. 18만원짜리 태블릿에 이런 중급형 AP를 쓰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성비죠. 그래도 물론 반응 속도가 최신 플래그십 태블릿 대비는 살짝 내린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화면 주사율은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60Hz를 지원합니다. 웹서핑 속도도 그다지 느리진 않고 쾌적한 편이었어요. 물론 가끔 살짝 이미지 로딩이 느리게 될 때가 종종 있긴 했습니다. 근데 10만원대 태블릿에 사실 더 이상 바라는 건 무리일 것 같아요. 라이트한 용도로 넷플릭스와 유튜브, 웹서핑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나름 전용 앱들도 몇 개 프리로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퀴드라는 앱은 필기용 노트 앱인 것 같고요. 레노버 펜을 통해서 필기 기능을 지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펜도 역시 별도로 판매되고 있고 가격이 4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전 사지 않았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커질 것 같아서 P11 플러스는 그냥 이렇게 단품으로만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클리너라는 앱이 있어서 웬일로 유틸까지 잘 챙겨줬다 싶었는데 앱이 스마트폰 앱입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 싶은 차에 조금 더 사용해 보니까 광고가 붙어있는 상업 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필이면 또 틱톡 광고가 뜨네요. 바로 그냥 삭제해버렸습니다. 같이 있는 다른 앱들도 별 볼일 없는 앱들이라서 그냥 삭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앱 중에서 태블릿 센터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거는 P11 태블릿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튜토리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태블릿 이름이 탭 P11 5G로 뜨는데 해외판은 이게 정식 네이밍이라서 글로벌 롬을 설치한 상태다 보니까 그렇게 이름이 뜨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번역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쭉 한번 둘러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배경화면에는 위젯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위젯들을 띄워놓는 것도 태블릿을 쓰는 재미죠. 취향에 맞게 몇몇 위젯들을 배경화면에 세팅해 놓으니까 이제 좀 쓸만해 보이네요. 후면 카메라는 1200만화소의 오토포커스까지 갖추었는데 화질이 꽤 괜찮습니다. 어차피 태블릿의 후면 카메라는 쓸 일이 잘 없는데도 꽤 괜찮은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간단하게 문서를 촬영해서 저장하는 용도로 충분히 쓸만합니다. 동영상은 1080p까지만 지원합니다. 4K까지는 바랄 필요가 없겠죠? 사실 요새 태블릿에서 중요한 거는 화상회의를 위한 전면 카메라일 텐데요. 여기는 조금 아쉽게 800만화소 렌즈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면보다 전면 카메라에 더 스펙을 높여주면 어땠을까 싶네요. 그리고 P11 플러스의 기본 사진 앱 기능도 꽤 훌륭하더라고요. 색감, 옵션 등 꽤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P11 시리즈에 이 정도까지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꽤 완성도가 높았어요. 제품 외관도 다시 보니까 마감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 모습만 보면은 50만원대 태블릿에도 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와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세로로 놓았을 때 P11 플러스의 높이가 더 길죠. 같은 11인치더라도 P11 플러스는 2000곱하기1200 해상도로 5:3 비율이라서 4.3:3 비율인 아이패드보다 더 길쭉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두께는 P11 플러스가 7.9mm에 아이패드 프로는 5.9mm로 꽤 차이가 납니다. 무게도 P11 플러스가 560g에 아이패드 프로 464g으로 꽤 차이가 나요. 그런데 사실 태블릿에 케이스를 씌우면은 이런 두께랑 무게는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화면을 켜서 보면은 디스플레이 비율 차이를 확실히 더 실감할 수 있는데요. 세워서 문서를 보기에는 5:3 비율보다는 아이패드 프로의 4:3 비율이 좋지만 영상을 볼 때에는 16:9 와이드 비율에 가까운 P11 플러스가 더 유리합니다. 16:9 비율에 똑같은 영상을 틀었을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5:3 비율이 P11 플러스의 화면이 죽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더 크게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영상 시청에 최적화된 머신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P11에는 진동을 느끼게 해주는 햅틱 모터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기본 세팅에는 꺼져 있어서 설정에 들어가서 사용함으로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상 키보드를 터치할 때마다 미세한 햅틱 피드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진동 반응이 없으면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설정에 작업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건 갤럭시 탭의 덱스 모드와 비슷합니다. 작업 모드로 전환하면 앱이 재시작되고 창 모드로 바뀌는데요. 이렇게 세세한 스펙까지 갤럭시 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갖추어 주는 게 놀랍네요. 그리고 대기 모드에서 태블릿 화면을 톡톡 누르면 켜지는 노크온 기능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노크하면 화면이 활성화가 되고 얼굴 인증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다소 실험적인 기능들도 있는데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신경 써서 UI UX를 구성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디아블로 이모탈 게임도 한번 돌려봤는데요. 고사양까지는 어렵지만은 그래픽 옵션을 타협하면은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확실히 화면이 크니까 게임하는 재미도 더 살아나는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가성비 태블릿 P11 플러스를 리뷰해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저렴한 태블릿을 구매했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가격이 싸면은 분명히 싼 만큼의 단점이 있지만 P11 플러스에는 흠잡을 만한 부분이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사용하면서 이것까지 된다고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최근에 환율 때문에 아이패드 10세대의 가격이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버렸는데 아이패드 10세대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한글까지 완벽하게 지원하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어르신의 선물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외 직구다 보니까 AS가 걱정될 수도 있겠지만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고장나면 새 걸 하나 더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강용이나 영상 시청용의 저렴한 태블릿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렴하지만 그만큼 사양이 너무 낮은 P11보다는 이 11 플러스를 우선으로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